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이 민주당이 어제 행안위를 열고 행정안전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을 위한 법안 처리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그냥 없애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는 자의적인 법 해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의혹적이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 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어제 7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집권 상정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 내용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니 저는 참석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을 소속 위원들에게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그대로 보인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고 바로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죄명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와 같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재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 절차에 피고인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제 있는 법을 폐지하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위인설법이란 말이 있죠. 이를 두고 위인설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바꾸고 말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이 나라 좌파들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은 아닐까요? 다수의 폭정이 이제 다수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이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가 하는 폭정,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염려하던 이 다수의 폭정이 이제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majority, 다수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가공스러운 사태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이런 일을 막아주십시오. 이재명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하위직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인동 부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주운 주거지로 내당에나 상향했다고 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죠. 그리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인동 부지 내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말 자체도 단순히 의견 표명에 속할 수 있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이 파기환송 재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확정된다면 자신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10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가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등등등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 그 대부분이 무기징역이 최고형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여서 그는 아마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터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민주당이 늘 쓰던 헌정문란이며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
다른 문제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른바 백업 후보를 플랜 B로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나름대로 아주 절박한 주장입니다. 좌파들 커뮤니티인 클리앙이 있죠. 이 클리앙과 심지어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 전제하에 나온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의 아바타가 대권을 잡은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대권을 잡은 뒤에 이재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구체적으로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이런 이름들이 백업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모두 친명 지지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는 친명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 방법론 또 나왔습니다. 아까는 무소속 출마를 거론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백업 후보를 무소속 대신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낼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후보 기호가 한참 뒤로 밀리지만 원내 제3당인 조국 혁신당 후보는 앞 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적 성격의 플랜 B 후보로 누군가를 조국당 후보로 만들어두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업 후보, 플랜 B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이 오는 10일과 11일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뒤에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이 파기환송이 되었는데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비선거권이 박탈되고 대선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새로 후보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을 대비한 백업 후보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변에서도 이런 백업 후보 플랜 B 논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정청래든 추미애든 무소속으로 빼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누구든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백업 후보, 이 플랜 B 후보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사법 우대따를 도모해도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백업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분탕질 수준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금씩 불안한 마음은 있어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백업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역모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유시민은 지난 5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 B는 사법 우대따에 굴복하는 것이다. 글쎄요. 그게 사법 우대따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사법 우대따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걸 반지식인으로 하겠습니다. 플랜 B 모색을 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범보수 후보 단일화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만약에 그 논의가 진척된다면 다시 즉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 댓글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갈 다리도 불살라야 한다. 재판관 다 탄핵으로 날리면 되지 왜 백업이 필요한가. 조희대랑 대법관들 다 날리면 된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신문에는 아주 따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백업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왜 백업 후보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플랜 B를 걱정하겠습니까? 양심이 숨쉬는 인물이 아직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